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 하기 위해서 모신 분은 김민철 선생님이신데요. 김민철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한 회사에서 37년 8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도 계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 계리사 업무만 37년 8개월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끈기 있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무료하게 그 계산만 37년 8개월 하고 사셨다니까 그런 삶을 사신 분인데 사실은 그래서 모셨다기보다는 그렇게 끈기 있는 삶을 살면서 굉장히 단조롭고 좀 범생이처럼 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분이 범생이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여흥과 어떤 유흥,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면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춤바람난 범생이 김민철 선생님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데요. 오늘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철 선생님 직접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민철입니다. 삼성화재에서 3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민철 선생님은 사실 20대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경력으로 지금 37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머리도 굉장히 좋으셨던 거는 같은데 지금 제가 춤바람 얘기를 서두에 꺼냈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삶을 즐기고 사셨는가. 먼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남녀가 즐겁게 춤을 추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추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 동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 잘 보셨죠? 저희가 이렇게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교 댄스, 제가 춤 장르는 모르지만, 그런 실력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부라고 지금 생각되는데요. 그럼 김민철 선생님, 부부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같이 춤을 추게 되셨는지요? 한 5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같이 추게 됐고요. 댄스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하여튼 같이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금방 풀어야 되고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춤을 배우는 것만 한 게 아니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공연은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백화점나 호텔 파티를 하고요. 크루즈도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비용이 비싸서 제가 매년 가지는 못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가곤 했어요. 네. 네. 좋은 점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가 그렇게 같이 춤, 댄스 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조금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댄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여성분들이 드레스가 뭐 1,000만 원 이상 이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큰 돈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크루즈도 매년 가고 싶어요. 근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때까지 두 번 간 것 같습니다. 2번밖에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네. 직장 생활하시면서 네. 보너스 받으면은 네. 크루즈 한번 하고 네. 그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뭐 50 넘어서 하셨다고 하지만 네. 그 춤에 대한 네. 뭐 그러니까 춤을 이렇게 같이 추게 된 네. 뭐 동기나 네. 네. 그 전에 무슨 어떤 주로 뭐 염원 네. 왜 춤을 이렇게 같이 배우게 됐는지요? 예, 춤은 제가 그 광주에 지방 근무를 했었습니다. 50대면서 이제 직장 생활 이제 보직 떨어지고 저도 이제 지방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를 한 2년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소중한 점도 좀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서울 올라오면서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우리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오래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더 밀착해서 네, 네, 네. 같이 즐겁게 싶어서. 네, 생활하고 싶은 또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춤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좀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 선생님 뭐 아까 이력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37년 8개월 상당히 뭐 길다면 긴 세월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해오신 거고, 근데 직장 생활 좀 얘기를 37년 넘게 하신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어땠는지 지금 뭐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직장 생활을 뭐 돌이켜 보면 그 항상 희극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 근무할 때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숫자 만지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상품 개발을 한다거나 그 재보험 처리, 뒷단의 대보험 처리, 다음에 회사 내부에 그 책임 준비금이 적정한지를 계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연구원 생활처럼 온실 속에 이렇게 연구실에서 근무했다고 보면 되고요. 좀 힘들면서도 따분하고 무료하고 뭐 좀 그런 일상이 있었습니다. 이 계리 업무가 뭐 쉽지는 않을 텐데 대학은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는데요. 네, 원래 고향은 부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사남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부산에서 쭉 컸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집에 큰형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하셔서 그 음악을 못하게 하고, 제가 한 10살 위에 형이니까 형이 기타 치면 기타를 이렇게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린 저가 바라볼 때는 음악을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되지 음악을 하면은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 이래서 저 끼를 이렇게 좀 못 피고 이렇게 살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부모님 원하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뭐 수학 좀 하고 하니까 그렇게 점수 맞춰서 갖고 회사에 와서도 하루 종일 엑셀 켜놓고 계산하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좋았다기보다는 싫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집안에 뭐 큰 형님이 그런 이제 음악적인 소질 또 뭐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집안에 약간 그 풍류의 피가 좀 진하게 흐르진 않는, 뭐 이게 누님들이나 뭐 아버지나 어머님은 전혀 그런 이제 뭐 가무나 풍류에 소질이 없으셨나요? 어떠세요? 다들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리도 좋기 때문에 계산하는 능력도 좀 그 공부하는 능력도 좀 같이 겸비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음악을 하면 뭐 예전엔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굶어 죽는다, 가난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런 케이스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제일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젊은 시절에 음악하고
뭐 이런 생활을 조금 했으면 뭐 한량으로 살았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반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를 보호해줘서 60까지 뭐 이렇게 무난하게 살 수 있잖아. 나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춤 말고도 지금 뭐 배우는 단계도 물론 있겠지만 배우는 걸 넘어서서 이제 즐길 정도의 이제 실력까지 갖춘. 그래서 이제 취미인지 특기인지 이제 사실은 그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받아본 자료에도 뭐 열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것들을 좋아해서 또 어떻게 즐기셨는지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좀 이렇게 저한테 써주셨는데 한 말씀을 좀 한번 소개를 하나씩 좀 해줘 보시죠. 아니, 너무 이렇게 뭐 나열하기가 좀 근데 제가 남들보다 잘한다기보다는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항상 생각하고 시간이 나면은 이제 뭘 할까. 지금 일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무료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렇게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이제 등산, 수영, 기타, 댄스, 합창, 발레, 헬스, 요가, 명상, 다음에 제가 하는 게리 요게 한 10가지를 항상 뭐 시간만 나면 하는 거로 잡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은 등산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특히 이제 새벽 산행을 좋아하는데요. 새벽에 보통 이제 한 6시 하여튼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보통 산행을 하고요. 산행 가서 새벽 산길을 걸으면 싸한 그런 공기 속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막 높은 산을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집 근처 이제 관악산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관악산 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꼭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갈 수. 그 다음에 수영은 이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막 수영을 잘해서 뭐 어깨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물 위에 떠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고요. 그래서 기타 댄스 음악은 이제 발레나 이런 것들은 음악은 왜 좋냐면은 이제 그 합창, 기타 뭐 이런 것들은 화음이 맞을 때 끝에 화음이 쫙 맞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황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화음을 넣고 또 그 댄스도 음악 속에서 이제 파트너와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너무나 그 순간순간이 황홀함을 느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매력 포인트도 하나하나가 저를 이렇게 굉장히 쫙 잡아줘서 그걸 즐길 수 있었고요. 그것도 50 넘어서 이제 회사에서 약간 이제 한풀 날개가 꺾일 때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뭐 보직 떨어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저한테 이렇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취미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감사한 마음을 항상 내고 있습니다. 뭐 기타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치시고 뭐 즐기는 게 아니고 그 밴드를 네네. 결성해서 버스킹 활동도 네네. 하시고 네네, 조금 이따 아마 자료 영상이 있어서 같이 네네. 버스킹 하는 것도 좀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뭐 혹시 좀 이게 개면쩍거나 좀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버스킹 하면 지난주 일요일도 했는데요. 앞에 한 5명, 6명 많은 이제 공원에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가 나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 곡 듣고 가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2-3명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호응이 좋아서 박수 치고 막 나와서 춤을 추고 이러면 또 저도 흥이 나기도 하고 근데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경영학과 과 동기 5명이 이제 밴드를 합니다. 기타 밴드를 와이즈라고 해서 연대에 나왔기 때문에 와이즈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서기원 친구랑 저희 2명이서 듀오로 해서 많이 이제 버스킹은 드럼까지 다 동원을 못 하기 때문에 듀오로 해서 기타만 들고 가서 보통
한강변이나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소중한 이제 친구들이 뭐 이 뭐 다른 이제 그 저 합창 뭐 이런 활동 그 네네. 공연 영상 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내 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아까 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추는 이런 네. 뭐 사교 댄스나 네, 뭐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발레를 하셨다고 네. 그 지금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게 범상치 않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체형 자체가 사실은 발레리노 체형 화면에 다 나올지 네. 모르겠는데 저 팔이 아주 이시기도 하고 깁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지금 체형을 가지고 계신데 노래도 잘하시고 이 발레까지 하실 정도면 정말 가무에 능통하신 건데 이런 정도면 집안에 그런 피가 있지 않는가. 옛날에 뭐 기생 가무를 이렇게 할 정도면 기생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집안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그거? 제가 전생에 발레리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발레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신체가 몸통이 가늘고 팔다리가 굉장히 길고 항상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항상 잘 잡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리듬을 타고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댄스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특히 모든 왈츠나 탱고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기본 자세가 발레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를 한 5년 정도 화요일 목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발레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기본이 되고 전생에 발레리노였을 거다라고 집사람이 한테 이야기했더니 집사람이 아니다, 전생 기생이었을 거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데, 네, 뭐, 하여튼 아쉽습니다. 좀 젊을 때 해서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러지 못하고. 근데 이제 뭐, 젊어서부터 네. 너무 그렇게 특기가 있다고 너무 즐기다 보면 자식들도 다 이제 뭐 잘 키워내신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가장으로서나 뭐 이런 거에 좀 등한히 했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에 그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적정하게 생업과 취미를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타고난 DNA 뭐 같은 타고난 복이 이 가무 쪽에 맞는 그런 이제 핏줄인 것 같습니다. 뭐 대단히 부럽고요. 그 댄스도 그렇고 밴드 활동, 합창 활동 이런 거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뭐 혼자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이제 같이 이제 즐겨야 되고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인생 살아갈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뭐 도움이 많이 된 측면이 좀 있으십니까? 물론 스트레스 푸는 거 말고도. 네, 스트레스 푸는 데는 뭐 최적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것 중에서 합창을 경우에 보면은 그 파트마다 그 보통의 직장 생활은 그렇잖아요. 그 각 부서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합심해서 일은 하지만 그 부서가 자기 맡은 부서가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합창은 정말 그 다른 파트와 조화를 맞추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잘해야 되지만 너무 튀지 않고 다른 파트와 테너 파트, 소프라노 다른 파트와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게 참 합창의 매력이고 그런 면에서 참 합창이 좋았다는 게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뭐 너무 튀면 안 되고 너무 소리 안 내도 안 되고 적정히 나야 되고 그 상대방도 소리가 나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또 짓눌러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합창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도움 됐지 않았나 그런 게 좀 같습니다. 네, 37년여를 네. 그냥 뭐 버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주변에 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동료도 있고 네. 뭐 선후배도 있고 상사 부하 관계도 있고 네. 한데 적절하게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룰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합창을 할 네. 때 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유쾌하게 이제 하여튼 살라고 굉장히 이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성격이 과거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변화한 게 있는지 결국은 행동이 뭐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걸 많이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아버님 이야기했지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느끼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온순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저 속에 그런 끼나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개구장이고 까불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묻혀져 있다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게 숨겨진 내 속에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고요. 다행히 이게 또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남녀 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소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음악 미술 체육을 생계해도 힘든데 장가로도 갔겠냐. 당신이 뭐 발레리노였으면. 그래서 직장을 다녔으니까 가정도 유지하고 한 거고. 그러고 이제 음악 생활 한다고 막 돌아다녔으면 가정이 온전했겠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해도 뭐 또 여자 동문 만나서 뭘 같이 합창을 하고 뭐 같이 해도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20, 30대는 뭐 연애, 애정 뭐 이런 게 있고 30, 40대는 뭐 연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60이 넘어가서는 건 동포의 인류의 우정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냥 그 이성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런 거를 진짜 순수하게 뭐 취미 위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생업이 아니게 취미로 이렇게 음악을 활동할 수 있는 게 또 늦게 할 수 있는 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에 뭐 발레리노 또 음악을 생업으로 하는 이제 전문인들에게 제가 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미선 선생님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판단이십니다. 뭐 그걸 전업으로 해갖고 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저한테 이제 주신 거에 보면은 뭐 인생표 뭐 그 슬로건이 지화자 좋다. 이거를 가지고서 벽에 붙여놓고 실천하면서 사셨다. 지화자 좋다. 그게 정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뜻은 아닐 거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에 지방에 이제 뭐 일종의 그 한직으로 한 2년 반 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퇴사 압박 비슷한 거였어요. 이제 계리사니까 나가서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왜 있냐. 그래서 지방 근무를 하면서 지쳐서 이제 가라라고 보낸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택에 방 앞에 이렇게 지하자 좋다라고 써놓고 늘 이제 지켜보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뭐냐면은 회사 생활하고 무료하고 힘들 때 이제 저는 이제 등산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제가 정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지화자 좋다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동료들을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더라고요. 지화자 좋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잘 버텨냈어요. 지화자 좋다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치면 안 된다, 짐 빠지면 안 된다. 화.
화내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아, 그런 뜻이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좀 이렇게 좀 험한 말인데 자빠지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자빠지는 건 상해고 아프면 질병, 상해나 질병을 아프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조. 저는 제가 이제 조신하게 항상 감사한 마음 내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타. 타는 이제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제가 요가 선생님한테 이제 하면서 많이 배운 게, 요가 동작을 하다 보면은 자세가 안 되면 움츠러들잖아요. 움츠러들지도 말고, 또 자세가 잘 된다고 너무 이렇게 자랑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경쟁하지도 말고, 오히려 오직 자기의 그 호흡과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자기 체력에 맞게 자기만 오롯이 바라보고, 자기 그 움츠러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 호흡으로, 자기 속도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5가지를 걸고 2년 반 동안 잘 버티고 서울 와서 댄스를 시작했어요. 그 지어자 좋다 하다가 댄스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지어자 좋다는 어디 누가 뭐 전매 특허 내신 건 아니죠? 이거 굉장히 들어보니까 좋네요. 그냥 제가 퇴직하고 계리사회에서 퇴직연금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퇴직연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 이후의 삶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뭐 이제 퇴직하는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면 주로 많이 지쳐서 나가거나 지화자로 많이 그만두거든요. 진이 빠져서 나가거나 뭐 아프거나 또 막 몰아붙이니까 거기다 대척해서 싸우거나 싸우고 화내면 결국은 본인이 지치거든요. 누굴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면 본인이 지쳐서 나가고, 그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아프거나 뭐 상해를 입거나, 저도 관악산 내려오다가 발목 한번 삐어서 3개월 기부스하고 다닌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다니고 싶어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하는 제 다짐 차원에서 하나 적다 보니까 그래서 문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즐겁게 여러 개를 이제 하시면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은 뭐 조금 뭐 변동이나 뭐 수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중에? 수정 계획은 없고요. 이제 60 이후니까 이제 건강이 최우선으로 하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이게 이제 취미와 이제 제가 하던 계리 업무는 지금 무보수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리사에 감사하게도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줘서,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삼성 레포트 센터에서 수영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오후는 시간이 나면은 이제 계리사에 가서 뭐 2주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하면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직업연력 제도, 보험사의 직업연력 제도에 대한 그 킥스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업계 매뉴얼 작업반 이런 거 있으면 작업반장 맡아서 또 뭐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회의도 소집하면서 무보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또 프리랜서로 어떤 계리법인이나 어떤 보험회사에서 뭐 이걸 좀 또 한 30몇 년 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실무적인 걸 디테일하게는 못 봐도 뭐 그거를 뭐 강평 자료나 뭐 전체적인 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프리랜서로 좀 활동할 수 있으면 하는데, 기본이 하여튼 건강을 잃지 않는 한에서 취미와 이 그 프리랜서 일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려고. 뭐 계속 건강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잘 건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10년, 20년 또 이제 쭉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인생 다 사신 것도 아니고 아직 남은 기간이 더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사신 거를 이제 돌이켜 본다면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잘한 점, 아쉬운 점, 뭐 등등등 해서요. 60이란 세월이 되돌아보면 뭐 이게는 너무 짧은 세월인데요. 어떤 주위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정년 퇴직한 것만 해도 주위 뭐 선후배님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삶을 이제 사셨는데, 제가 뭐 범생이 민철 씨의 이제 좀 춤바람 유쾌한 얘기라고 했지만,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끈기 있게 그렇게 뭐 지어다 좋다로 표현되는 그런 이제 인생을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면서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활기 있게 사시기 위해서 또 적절하게 이렇게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취미나 특기를 계속 개발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서 산 굉장히 현명한 그런 삶을 사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활동 계속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또 좋은 또 인생의 또 마지막 여정을 또 이렇게 꾸려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김민철 선생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